어떡해. 진짜 1학년이? 0.1kg도 찌지 않았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이런 거 저도 놀랐는데요, 여러분. 사실 저는 하이,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대학원에 가는 날이어서 같이 겟레드 인미를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찍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방금 씻고 머리까지 말려준 상태고요. 이제 제가 요즘 개강한 지 얼마 안 돼서 메이크업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데 같이 한번 저랑 준비를 해볼까요? 제가 최근에 몇 달 동안 이제 촬영이랑 외부 활동이 너무 많아서 조금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엄청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제대로 이제 피부 관리를 해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피부 상태가 좀 다운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거울을 볼 때마다 언제 이렇게 내 모공이 늘어졌지? 이런 생각들을 요즘에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기초 케어를 특히 신경을 써주고 있는데요. 짠! 제가 요즘 메이크업 하기 전에 무조건 쓰는 제 찐템인데요. 바로 메디힐 PDRN 모공 탄력 세럼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꾸준히 써주니까 그동안 거슬리던 이제 모공들도 조금 덜 보이는 것 같고 요즘 피부 상태도 좋아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촬영했던 바자 화보 때 이거 크림 버전이랑 같이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거랑 세트로 같이 해서 두 개를 정말 잘 써주고 있어요. 요즘 PDRN이 핫한 성분이잖아요. 근데 그 기능성은 너무 무거울까봐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건 순하고 성분도 좋아서 입문용으로 딱이에요. 제형이 쫙쫙 늘어나는데 막상 딱 발라주면 이제 끈적임 없이 피부에 착 붙어서 모공이 더 쫀쫀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피부를 살짝 쫀탱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말랑콩떡? 이런 느낌으로 착 달라붙어서 이제 피부 화장이 되게 잘 먹어요. 준비하러 가볼까요? 네, 지금 제가 세럼만 바르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했는데요. 보이세요? 약간 이 속광? 이렇게 속에서 은은한 광이 올라오니까 피부가 훨씬 더 약간 뽀용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런 피부 표현을 좋아해가지고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바로 다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지난주에 올라갔던 메이크업 영상이랑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와플이 분들께서 좋아해 주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댓글에 꾸준히 달리는 게 무용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이제 제가 무용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저한테 뭔가 좀 무용 관련된 질문들이 댓글에 항상 달리더라고요. 눈썹 먼저 그려줄게요. 계속 해왔던 무용이다 보니까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일단 지금 딱 생각이 나는 건 뭔가 다이어트 관련된 질문들? 입시할 때 어떻게 몸매 관리를 했냐?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왜 다이어트를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일단은 제가 대전예술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이제 아무래도 예고다 보니까 무용하는 친구들이 한 반에 모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식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했던 다이어트는 안 먹기 아니면은 샐러드 먹기? 엄마가 조금 많이 도와주셨는데 점심은 그래도 학교에서 조금 먹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아침이랑 저녁은 엄마가 항상 좀 싸주셨어요. 그래서 월남쌈 같은 것도 정말 많이 싸줬고 특히 제일 많은 단골 메뉴는 샐러드였어요. 야채들과 소스를 따로 해가지고 아침 하나, 저녁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매일매일 도시락을 싸주셨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말 이제 특식이 나오는 날이 있었어요. 학교 급식에. 그리고 또 대전여고 급식 맛있거든요. 그럴 때는 도시락을 안 챙겨왔어요. 아침, 저녁은 좀 굶고 점심에는 맛있는 걸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다이어트를 했던 이유가 뭐냐. 무용과다 보니 몸무게를 쟀었어요. 몸무게를 재시는 선생님이 딱 2분 정도 계셨어요. 둘 다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수업을 오시는 날에는 몸무게를 재는 날이니까 저희가 항상 이제 쫄쫄 굶었던 전날부터 좀 쫄쫄 굶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거의 계속 다이어트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왜냐면 고3 때는 저절로 살이 빠집니다. 고3 때는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쭉쭉 빠져요. 음식에 입에 안 들어갈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살이 그냥 빠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어쨌거나 어린 이제 새싹 같은 친구들이잖아요. 17살, 18살 친구들이 먹어야 뭐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리고 또 먹어야 또 키도 크고 건강해지고 하는데 제가 지금 무용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그래도 많이 혼나더라도 고1, 고2 때는 연습을 많이 하되 다이어트는
조금 접어둬도 괜찮다. 몸이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먹는 건 좀 힘들지만 그래도 많이 먹고 운동이나 무용을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고3 때는 저절로 힘들어서 살이 빠지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로. 그래서 이제 고3 때는 저는 비교적으로 먹고 싶은 거를 다 먹으면서 좀 관리를 해줬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고1, 고2 때 다이어트를 했는지 좀 후회가 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 몸무게 날이 있다 했잖아요. 몸무게 재는 날이. 저희 동기 친구들이랑 하나가 되는 날이거든요. 왜냐면 저번 주에 만약에 44.5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아지면 안 돼요. 만약에 44.6이 나온다 하면 운동장을 뛰었어요. 아니면 엉덩이 차기 50개? 100개? 이런 식으로 벌칙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저 친구가 제발 0.1kg도 찌지 않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기들과 약간 똘똘 뭉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밀인데 저희 그 선생님이 만약에 차가 막혀서 좀 늦게 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몸무게 재는 시간이 또 걸리니까 저희한테 미리 재고 있어라. 미리 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뒤에서 조금 들어준다거나 조금 덜 쪄 보이게 노력을 많이 해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고 혹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로 풀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데요? 그 당시엔 좀 힘들긴 했어요. 근데 또 저는 또 딸 낳으면 무용 시킬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무용을 전공한 거를 자체를 후회는 절대 안 해요. 너무 이제 좋은 경험이었고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것도 다 무용 덕분이고 무용을 한때 또 너무너무 사랑을 했어서 후회는 절대 안 하지만 딱 후회하는 점이 있다면 제가 고등학생 때 너무 예민하게 연습을 하고 다이어트를 했던 거? 그런 게 조금 후회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솔직히 다 똑같거든요. 어린 나이에 사실 제가 원하는, 제가 좋아하는 진로를 찾은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오로지 즐길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승부욕이 좀 센 편이에요. 분기별로 실기 시험도 있었고 실기 우수상도 있었고 콩쿨도 매 시즌 있다 보니까 엄청 평가받을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승부욕도 세고 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고 싶지 않아서. 실기시험 날이 다가오면은 아무랑도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할 정도로 예민했어요. 지금은 제가 성격이 조금 많이 유해졌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예민 덩어리였죠. 엄청 깍쟁이 스타일 있잖아요. 그냥 딱. 네.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저 스스로를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당시에는 이제 학교에서 성적도 잘 받고 실기우수상도 놓치지 않고 그랬었는데 제가 인생에서 딱 한 번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큰 시련이 왔었던 시기가 사실 입시였어요. 근데 이제 그 입시를 통해서 제가 얻게 된 게 정말 많았어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시기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시를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는 수시로 학교를 정말 많이 가요. 정시는 쓸 학교도 많이 없고 뽑는 인원도 많지 않아서 거의 이제 수시로 다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정말 3년 동안 원하던 학교를 떨어지게 된 거예요. 예비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져 버린 거죠. 그래도 그 학교를 가고 싶어서 제 핸드폰 배경화면까지 해놓을 정도로 정말 가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약간 망가졌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학교를 입학을 하게 돼서 단국대학교를 나왔거든요. 이제 단국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었다면 뭔가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단국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제가 더 다양한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시기상 적당했다? 입시하면서 또 느낀 게 저는 이제 대전이라는 작은 광역시에 있었던 그냥 일반 학생이잖아요. 무용을 하는? 입시할 때 진짜 처음 보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쁘고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서 충격을 받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진짜 나 성공할 수 있을까? 나 대학 갈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입시 때. 무용과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정말 적어요. 보통 한 학교에 5명인데도 있고요. 10명? 근데 저희 학교 단국대학교가 조금 많은 편이어서 그 당시에는 16명이었는데 10명도 채 안 되게 뽑는 학교들이 많았어서
사실 정말 간절했죠. 몇백 명이 몰리는데 그중에 10명 정도밖에 안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런 압박감에 매일매일 시달리면서 입시를 했습니다. 예술고등학교를 나왔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예술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음악하는 친구들도 있고 미술하는 친구들도 있고 연기, 무용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건 정말 쉬운 예체능은 없습니다. 대학 가는 것도 정말 하늘의 별 따기고 좋은 대학교를 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운도 따라줘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정말 여러 가지 삼박자가 맞아야 무용이나 예체능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예술하시는 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아니 이거는 왜 자꾸 안 열리는 거야? 댓글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쩌다가 대전 예고를 가게 됐냐.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대전에 살기 때문에 대전 예고를 갔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최근에도 한번 놀러 갔었어요. 작년에 메이크업이 거의 다 끝나갔는데요. 정말 간단하죠? 저는 이렇게 항상 이 조그만한 파우치에 제 립을 담아 다니는데요. 이게 일본에서 샀는데 1,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찢어져가지고요. 일본을 조만간 또 가서 장만을 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블러셔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오늘도 나가주겠습니다. 어렵다. 이렇게 머리는 다 끝이 났는데요. 옷을 갈아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다 마쳤는데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나가기 전에 향수를 좀 뿌려주는 편인데요. 오늘은 뭔가 플레르도뽀랑 이 입생로랑 향수랑 레이어드해서 뿌려주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향수 레이어드를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진짜 시간이 없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떤 경쟁을 하기 위한 승부수를 띄우는데 시작을 되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이런 것들을 규모 있게 주거, 오피스, 호텔하고 오늘도 빠질 수 없는 두바이 디저트와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여기는 안국이에요. 예쁜데? 그치? 여기만 보면 유럽이야. 잘했어. 내 핸드폰 열어가지고. 아, 네. 지금 같이 있는 친구가 저랑 예술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인데요. 저는 한국무용이고 제 친구는 발레입니다. 발레리나 씨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이름이 뭐예요, 당신? 저는 민경이의 명예여친 김희정입니다. 손 인사해주세요. 하이. 하이. 저랑 똑같아요. 성격이 진짜 똑같은 친구. 저희 전화할 때마다 처음에 시작하는 게 항상 하잉 하이예요. 막 이렇게 하잉. 둘 다 똑같이. 너 뭐해? 맞아. 하잉 뭐해? 자기야 이런 맞아, 느낌으로 저의 명예 여친 친구랑 같이 있는데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재밌는 썰이 많아서 희정이가 이제 썰을 되게 잘 풀어주는데요. 집합의 3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1단계. 제일 약한 단계. 제일 약한 무용의 1단계 집합. 얘들아 홀로와 하면 1단계예요. 먼저 이제 홀로와라고 하면은 무용 홀로 이제 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저희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살짝 좀 덜 환한 상태. 적당히 혼나는 거. 이제 두 번째. 2학년 교실로 와라. 아, 그쵸. 다른 파트 언니들한테까지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지. 듣는 거. 두 번째는 교실로 와라라는 말인데요. 2학년 교실로. 근데 이제 저희는 파트가 한국무용, 발레, 현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저는 한국무용 파트여서 한국무용 선배님들 앞에서만 혼나면 되는 걸 발레, 현대무용 선배님들도 있는 앞에서 혼나기 때문에 한마디씩을 더 던지세요. 제가 그랬어? 어머나. 진짜 1학년이? 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2단계. 마지막 3단계는 3학년 교실로 올라와. 3학년 언니들한테도 혼나고 다시 2학년 교실로 가서 또 한 번 더 혼나고 이제- 동네 북이 되는. 맞아. 모두에게 혼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무용과다 보니까 선후배 관계가 너무 이제 확실하다 보니까 예의를 엄청 지켜야 되는 학과였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재밌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 살짝 담아봅니다. 하나 썰이 있어. 아직도 또? PTSD 썰이 있는데 저희 민경이가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좀 발랄한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무서워하는 A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제가 자고 있었는데 민경이가 저를 깨우더니 야 엘리언이가 너 당장 나오래.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해서 나 지금 빨리 머리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맞아. 막 이러는데 민경이가 막 웃으면서 뻥이라고. 맞아. 어떡해 나도 잘못했어. 광민이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몰라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바깥에서 기다려. 막 이래가지고 얘가 너무 이제 사색이 돼가지고. 너무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린 모습을 제가 보니까 또 차마 계속 놀릴 순 없어서 그냥 멍이야 이러고 넘어갔던 썰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 희정이랑 같이 더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으신가요? 좋아요. 다음에 한번 나와야지. 다음에 한번 출연해주세요. 제 친구 진짜 예쁘거든요. 아, 인사해주세요. 안녕. 안녕. 고윤정 닮았어요. 아! 고윤정. 이제 드디어 집 가요. 민망해서 카메라를 못 켜겠어요. 북구핑. 보통 학교가 끝나면 이렇게 밤이 되는데요. 대학원 수업이어서 늦게 시작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하루에 몰아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이 시간에 끝납니다. 제 지난번 브이로그에서 운전하는 모습이 살짝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와플이 분들께서 댓글로 운전하는 민화와 너무 신기하고 낯설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요, 여러분. 사실 저는 5년차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운전을 정말 좋아하고요.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거의 최고의 노래방과 같은 존재이고 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차에 있는 시간을 너무 좋아합니다. 보통 어디를 가든 다 차랑 같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한 2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데 다 운전을 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장거리 운전도 괜찮습니다. 이제 저의 모든 것을 담아야 하는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차에서도 영상을 켜봤는데요. 이제 집에서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잉! 네, 저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진짜 열심히 살다가 집에 온 느낌인데요. 아직 학교를 많이 안 가서 그런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원래 제가 일이 있는 날이면 일을 하고 끝나고 학교를 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친구 만나고 학교만 갔다 온 건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래 다 그러신 거겠죠? 3월달이 원래 제일 힘든 법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너무 힘들어서 클렌징 하기도 너무 귀찮잖아요. 뭔지 아시죠? 클렌징 하기도 귀찮고 팩까지 하기에 너무 힘든 날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저만의 치트키가 있는데요. 짠! 이건 메디힐 더마크림 클렌저인데요. 그냥 얼굴에 팩처럼 올리고 60초만 딱 있어주면 돼요. 항상 바를 때마다 느끼지만 느낌이 너무 좋아요. 느좋! 뾰족한 제형 보이시나요? 저는 이렇게 얼굴에 덕지덕지 바르고 전체적으로 펴주는데요. 쓱쓱 발라주면 돼요. 이렇게 놔두면 이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싹 빨아들여 주는데요. 물을 묻혀주면 거품이 되게 풍성한 클렌저가 돼요. 진한 메이크업을 해준 게 아니라면 이중 세안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세정력도 진짜 좋고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 팩 겸용 클렌저라는 게 너무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약간 귀찮아서 이제 마스크팩을 할 자신이 없는 날 간단하게 이제 클렌징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팩 클렌저를 쓰게 되면 딱 60초만 있으면 피부 관리가 되니까 약간 죄책감이 좀 덜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요즘 제 피부 구원템입니다. 맨날 귀차니즘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다 씻고 왔는데요. 보통 세안을 하면 피부가 꼭 땡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좀 촉촉하고 피부가 말랑해진 느낌이에요. 이 제품이 중성이라 그런지 자극도 없고 진짜 순해서 피부 화장 지울 때는 이 제품을 쓰게 되더라고요. 사실 클렌징은 기본이고 팩을 해줄 수 없을 때 대체템으로 많이 씁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이제 처음으로 브이로그를 한번 담아봤는데요. 잘 보셨을까요? 제가 얼른 더 카메라랑 친해져서 와플이 분들과 더 가까워져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메디힐 PDRN 모공 탄력 세럼이랑 메디힐 더마크림 팩 클렌저가 4월 프로모션으로 할인을 한다고 해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와플이 여러분들도 꼭 사용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자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빠잉!